안녕하세요. 간호연 교수님의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책은 소설 부분이 14장까지이고 고려 소교 해설 부분이 또한 14장까지 있습니다. 책 뒷부분에 고려 소교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소설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호미도 날이지만은 차설 돌아 저 살강에 있는 깨소금 항아리 비녀. 피투성이가 되어 엎혀들어온 도리 엄니가 남긴 말은 이것뿐이었다. 도리가 제 엄니를 안았을 때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되었고 솔잎 같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도리 엄니의 왼쪽 목 위와 오른쪽 가슴팍을 타고 흐른 검붉은 피는 벌써 굳었다. 꽃님이와 도리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도리 엄니는 무엇인가 악휘라도 지으려는 듯 이를 앙다물고 광으로 들어가 낫을 들고 나왔다. 떡전거리의 밤은 낮의 수다스러움을 벗으려는 듯 인기척 하나 없이 괴괴하였다. 검은빛 너머도 검은 가을밤, 서너 토막난 달빛만이 떡전거리를 지나는 도리 엄니의 손에 들린 낫에서 창백한 파란 빛을 보았다. 회의아비 집에 들어서는 도리 엄니의 발걸음은 익숙하였다. 벌써 6해 전 이 집은 도리 엄니에게 생명과도 같았다. 도리 아버지를 만나 첫 살림을 난 것도 꽃님이와 도리를 낳은 것도 이 집이었다. 그런 이 집을 회의아비에게 빼앗긴 것은 몽고군이 5번째 쳐들어왔을 때 피난을 갔다 온 뒤였다. 몽고군은 이때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을 휩쓸었다. 몽고군은 성을 함락하면 10상 이상 된 사내들이란 사내는 모두 죽이고 여자들은 전부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리품으로는 귀를 잘랐다. 남경을 함락한 후에는 여인의 젖가슴까지 잘라 삶아 먹었고 길에는 떼송장이 나 뒹굴었다. 꽃님이와 도리를 들쳐업고 떡전거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회의아비가 이 집을 제 집으로 삼고 있었다. 회의아비는 무력도 무력이지만 몽고군과 함께 들어왔기에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허무하게 회의아비에게 집을 빼앗겼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기에 떡전거리 한 귀퉁이에 다시 얼기설기 집을 얽어 지금껏 살아왔다. 도리 엄니는 낫을 고쳐주었다. 낫을 든 손은 작은 떨림조차 없었다. 도리 엄니의 얼굴은 창백한 달빛보다도 더 찼다. 바깥에 상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도리 엄니는 안마당을 지나 성큼 마루로 올라서 왈칵 방문을 열고는 들어섰다. 칠흑 같은 방 안에서 방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서는 검은 물체의 두 눈에 이 머리 민놈 하며 낫을 꽂았다. 도리 엄니는 다시 한번 토섭 여우맹키로 이놈 죽어라 하며 꽂은 낫을 뽑으려 하였지만 낫을 쥔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도리 엄니의 팔목이 이미 회의아비의 손에 잡혀서였다. 회의아비는 잠결이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한 물체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엉겁결에 손을 뻗은 게 도리 엄니의 팔목이었다. 웬만한 남정네들도 당해내지 못하는 회의아비의 완력을 도리 엄니가 이겨낼 수는 없었다. 낫을 빼앗긴 도리 엄니 가슴팍에 아니 몸 이곳저곳에 낫은 깊숙이 여러 번 박히는 것을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온 가을밤 초승달만이 당산나무 위에서 괴로움에 겨워했다. 도리 엄니는 그렇게 꽃님이 언니와 도리 곁을 떠나갔다. 리러루 러리러루 런 러리로 러루 러리러루
리러루리 로리로 로리로라리 러리러 리러루 런 러리로 러루 러리러루 리러루리 러리로 군마 대왕. 날콩을 씹듯 비린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모가비 주기야 씨의 입을 타고 흐르는 평조 가락이 빗줄기를 탄다. 주기야 씨의 목청은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빛깔이었지만 노랫소리는 봄빛에 벚꽃 떨어지듯 하였다. 한맺힘을 푸는 태평소 소리도 가을 빗줄기 가락을 따라 울었다. 꽃샘, 잎샘 바람인 양, 가을 빗줄기인 양, 차갑고 쓸쓸한 설움의 덩이들이었다. 주기아 씨의 입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던 가락이 꺾이는 식임새 소리는 더욱 사람 마음을 서글프게 했다. 도리는 주기아 씨 패거리는 당성에 있는데도 찾아와 엄니를 위해 굿을 해주는 게 고마웠다. 주기아 씨의 노랫가락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던 도리는 속으로 말했다. 엄니, 부디 안녕히 가시오. 아무런 고통 없는 곳으로. 엄니. 주기아 씨의 목을대를 적신 신하의 가락이 느릿느릿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한을 품고 정령 구천으로 넘어가는 듯 했다. 징징징, 징징징. 무당의 징소리는 한층 더 크게 울려 울타리 밖으로 울렁울렁 빗줄기를 타고 나가 하늘로 퍼져 올랐다. 울타리에는 도리엄니가 심어놓은 수세미가 오롱조롱 매달려 있고 그 위로 먹구름만이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주기아 씨의 소리가락이 어찌나 슬픈지 아줌니들은 연신 치마폭을 눈으로 가져갔다. 남정네들은 먼 하늘만 바라보며 눈을 꿈쩍였다. 도리는 가슴 속이 뭉클한 게 울컥 무엇이 올라오는 듯하였다. 노래라는 게 이토록 사람 마음을 울리는지를 처음 알았다. 리로 리렀나 로리라 리로렀나 로라리 리로리렀나 오리렀나 라리렀나 로렀나 로라리로 리렀나 구천. 주기아 씨는 신명이 집히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주기아 씨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도리도 따라 마당으로 내려섰다. 창백한 주기아 씨와 도리의 얼굴에 가을 빗줄기는 어룽어룽 흘렀다. 꽃님이는 정녕 실성한 사람 마냥 동이에 없는 꼬리를 만지며 깔깔깔 웃어댄다. 꽃님이의 웃는 소리에 사람들은 몸에 오싹하니 소름이 끼쳤다. 고미가 저만치서 눈물을 찍어내고 달림이도 연신 치마폭을 눈으로 곱게 가져갔다. 좁은 마당에 들어선 동네 사람 중 바른 말 잘하는 수세 아버지가 한마디 하였다. 에이, 이런 더러운 시상. 회아비 놈은 천벌을 받을 거고 말고, 이제 관가에서 끌어갔으니 주리를 틀 거요. 사람들은 묵묵하였다. 되도 않는 소리라는 것을 수세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다. 수세 아버지는 멋쩍어 다시 한번 그렇고 말고 그래야지 라고 하며 빗속으로 살인문을 밀쳤다. 주기아 씨의 노랫소리가 높아질수록 가을비는 이제 아예 달구비로 변하여 점점 세차게 퍼부어댔다. 하관할 때 꽃님이가 잠시 정신이 들어 엄니, 엄니, 나랑 같이 가, 나랑 같이 가 하며 무덤 구덩이로 뛰어들었다. 주기아 씨가 얼른 꽃님이를 꺼내어 들추어 봤다. 가을 빗줄기는 꽃님이 등판에 넉살 좋게 퍼부었다. 그렇게 도리엄니는 이제 두견이 울던 집 울대 봄이면 화전 부쳐 먹던 진달래 곱게 핀 붉은 산빛이 농을 졌던 그 자리에 묻혔다. 그날 밤 안 가려는 달미를 엄마가 걱정한다면서
고미가 데리고 나간 지도 한참이 지났다. 고미와 달림이가 제 집으로 가기도 전에 꽃님이는 아랫목에서 고나게 잠들었다. 도리는 벽에 깊숙이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이제 의지 가지없는 세상이었다. 도리는 저 꽃님이 언니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앞으로 가도 넘어지고 뒤로 가도 자빠지는 서툰 삶이기에 참 막막한 것이 절벽 같은 심정이었다. 뚝, 뚝, 뚝. 한낮에 그토록 퍼붓던 빗줄기도 꽤 힘이 들었나 보다. 그제서야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도리의 귀에 들렸다. 도리는 엄니의 죽음을 안았을 때도 하관할 때도 그렇게 나오지 않던 눈물이 비로소 흘렀다. 엄니! 도리는 조용히 엄니가 부르던 사모곡 가락을 불렀다.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잘 들리도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우이 덩더둥성 어머님 같이 아껴주실 턱 없어라. 사모곡. 도리가 태어나 옹알이를 하고 부라부라를 하면서부터 들은 노랫소리다.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잘 들리도 도리는 제가 부르면서도 엄니가 부르는가 아니면 꽃님이 언니가 부르는가 아니면 할머니가 부르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 엄니, 엄니. 꽃님이가 잠꼬대를 해댔다. 도리는 꽃님이 언니가 차놓은 이불을 다시 올려주며 중얼댔다. 엄니, 아버지 만나셨시오. 엄니, 부디 저승에서나마 잘 기시오. 엄니가 그렇게 미워하던 외할머니와 잘 사시오. 아버지하고도. 뚝, 뚝, 뚝. 언젠가 엄니가 불러주던 노래가 낙숫물 소리를 따라 도리의 귀를 타고 가슴으로 온 몸으로 들어왔다. 나무 끝에 작고 예쁜 닭을 조각하여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벽 위에 놓았네. 이 새가 꽃기어 울어서 때를 알리거든. 엄니 얼굴 비로소 지는 해처럼 늙으리. 오관산곡. 도리는 가만히 오관산곡을 불렀다. 문충은 나무로 만든 닭이 꽃기어 울어야만 엄니 보고 늙으라고 한다. 어찌 그럴 까닭이 있겠는가마는 불가능한 상황을 바탕에 깔아 결코 헤어질 수 없음을 간곡히 기리는 마음으로 만든 안가품하는 노래임에 틀림없었다. 도리는 통소단에 삶은 닭이 알 낳거동이나 3년 묵은 쇠뼈닭이 살 붓거든. 부뚜막에 삶은 콩이 싹 나거든.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도리는 돌덩이에 진 눌린 듯 가슴이 맹맥하였다. 이제 엄니가 없어 다시는 부르지 못할 노래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리었다. 이젠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르고 도리의 생각은 오히려 더 소란하였다. 도리는 언젠가 엄니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문득 떠온다. 도리야, 내가 왜 노래를 자주 부르는지 아나? 노래에는 이 숭악한 시상을 살아내는 힘이 들었다 카대. 내 어매의 어매로부터 또 그 어매로부터 지어졌고 불려졌다 한카나. 그러니 만인들의 맴이 담겼다 이 말 아이가. 도리는 그런데 그 노래의 힘도 그 악스러운 저 회의아비에게는 대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나저나 그 회의아비 놈이 관가에 붙잡혀 갔다지만 곧 나올 것은 하늘이 파랗고 땅이 누른 거와 같이 빤한 이치였다. 도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야 이골이 나도록 보았다. 저놈들에게 바른 말이니 옳은 말은
파리나 각덕이 같이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가끔 떡전거리에서 개십 단추 풀어 헤친 쌈꾼들 간에 싸움이 날 때면 관가놈들은 부자놈이나 이렇게 저렇게 권력자에게 청탁된 놈 편만 들어줬다. 작년에 수지 아버지도 회아비놈과 시비가 붙어 두들겨 맞았지만 관가에 끌려가 혼찌검을 당한 것은 오히려 이쪽이었다. 우리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거짓, 허물, 과실은 가진 놈, 권력 있는 놈들이 저질러 놓고 밭 설거지하듯 저희들 죄는 도리 아버지처럼 농사나 짓고 행상이나 하는 백정들이 뒤집어 쓰는지를. 왕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저희들은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고 백정들은 나 몰라라 손살에 치는 왕이 무슨 이 나라의 왕이냔 말이다. 도리는 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빌어먹을 시상,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왜 이리 힘드냐, 엠병할. 보리밭에 더부살이 하는 냉이도 아니고 암만 열심히 살려 해도 라는 말이 떠올랐다. 하루 이틀 새에 도리의 생각은 웃자라 점점 복잡하게 얽혔다. 걱정인 것은 꽃님이 언니라고 생각하다가는 우선 회의 아비놈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이 뒤엎었다. 도리는 손 한 번 옴짝 못 해보고 당할 순 없어 라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언젠가 모가비 주기 아씨가 하던 말도 생각났다. 돌아, 영웅과 겁쟁이 차이를 아니? 그것은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안다. 영웅은 행동을 하지만 겁쟁이는 생각만 하지. 그러고 보니 모가비 주기 아씨에게 고맙시오 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다. 주기 아씨는 엄니가 별로 다정히 대하지도 않았는데 무당에게 양해를 구하여 굿거리까지 대신 불러주었다. 달림이 엄니가 웬일인지 옴니암니 드는 비용을 마다 않고 후한 인심을 베풀어 무당을 불러왔지만 실상 굿은 모가비 주기 아씨가 이끈 거나 마찬가지다. 도리는 여러 생각이 옹송방송하더니 기어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오한이 들었다. 햇살이 영창문으로 들어와 눈이 부시다. 도리는 벽에 기대고 앉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도리가 눈을 떴을 때 꽃님이는 아직도 긴 잠에 취해 있었다. 도리가 아침을 차려 꽃님이 손에 숟가락을 막 들려주려는데 달림이가 바가지에 보리밥과 아욱국, 미나리김치 어디서 뜯어왔는지 상추 쌈까지 가져와서는 근심스레 보았다. 도리도 뭐 좀 들어야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여. 그런데 알아? 오다가 봤는데 그 회합인 놈이 풀려나서는 가게 문을 열던데? 어쩜 그럴 수 있지? 동이야, 너도 이리 와. 배고프지? 달림이는 도리를 생각해서인지 어울리지 않게 얼레발을 쳤다. 달림이가 동이 먹이까지 챙기는 것을 보며 도리가 그리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미 생각한 게 있으니 달림이는 집에 가서 곰이 홍 좀 보자고 해줄래? 라며 일어섰다. 잉, 알았어. 그런데 곰이 언니는 아니요, 시방 아침 들고 있으니 가서 말할게. 꽃님이 언니, 도리하고도 같이 먹어야지. 돌아, 어서 한술 떠. 언제나 한결같지만 도리는 오늘따라 달림이가 참 고맙다. 늘 꽃님이 언니를 친동기간처럼 돌봐주고 또 자기에게도 곰이 헝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도리는 저도 모르게 달림아, 고마워 라고 말끝을 흐리고는 멋쩍게 고개를 숙였다. 무슨 소리여? 그런 말 들으러 온 것 아니잖아.
어서 도리는 밥이나 먹어. 내가 가서 고미 언니에게 보자고 한다고 전할게. 달림이가 도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채 살입짝도 못 나섰는데 고미가 성큼 들어왔다. 고미는 도리의 기운이라도 차리게 하려는지 수선을 떨었다. 도리야, 이제 아침 먹니? 꽃님이도 잘 잤고. 달림아, 너는 엄니가 찾으니 어여 가봐. 그리고 설라문에 나 여기 있단 말은 말고. 달림이가 가고 대충 상을 물린 뒤 고미와 도리는 고미 엄니 무덤가에 가 앉았다. 고미홍, 아무래도 내가 회합이 저놈을 죽여야겠어. 그리고 일이 잘 끝나면 나는 서경으로 갈 거요. 미안하지만 헝하고 달림이가 내가 올 때까지만 꽃님이 언니를 좀 봐줘. 응? 뭐, 도리야. 느린 소도 성낼 쪽이 있다더니 꼭 네 짝이골랑? 암만 그래도 그건 아니요. 네가 무슨 심으로 회합이 놈을 죽여. 덮어놓고 대들 놈이 아니요. 이번엔 오히려 네가 죽을지도 몰라. 그 놈이 어디 사람 놈이냐. 우덜 몸땡이 둘로는 암만 심을 합쳐도 안 되는 놈이골랑. 매련 없이 덤비면 우덜만 토깽이 짱나. 헝, 그래 설라무니 내가 다 생각한 게 있어. 소심도 심이요. 세심도 심이라고 했잖요. 내일이 9월 9일 중양절이요. 그놈이 술을 좋아하니 틀림없이 국화주를 많이 먹을 거란 말이요. 평소에도 장사 끝나면 늘 몽고놈들과 어울려 술을 먹자뇨. 술 취하면 시상 모르게 잠들고 그러니까 누로 그때 해치우면 돼.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죽 못났으면 사내가 이런 꼴을 당해. 엄니한테도 꽃님이 언니한테도 내 죽는 한이 있어도. 도리는 돌멩이를 하나 주어 손등에 퍼런 힘줄이 솟도록 주먹을 쥐었다. 고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참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결심이나 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도리야, 니하고 내하고는 부모는 달래도 참 형제처럼 지금까지 지냈걸랑 안 그러냐? 그런데 이제와 설라문이 네 맴은 알겄다만 그렇잖니. 꽃님이가 그렇게 된 것도 내가 읍성에 들어가 동무들과 어울리는 바람에 에이 그 얘긴 그만하고 어째 됐건 돌아 낭중에 나하고 함께 하자. 나주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것도 그 회합이 놈의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들랑. 말은 고맙지만 이것은 고향을 떠나야만 한다는 뜻이요. 헝도 알지만 회아비가 보기엔 그래도 오세가 말짱한 놈이요. 만약 그 회아비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헝마저 그러면 내가 꽃님이 언니를 두고 어떻게. 아니요. 그러니 헝은 모른 척 해줘. 도리야, 내가 어거지로 중불나게 나서는 게 아니요. 딱히 그 일 때문만도 아니고, 응? 몰라? 아, 새해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는겨, 모르는겨?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저 뚝에서 안 돌아가셨냐잉? 저 회아비와 몽고 놈들에게 니네는 집을 빼앗겼다만 우리 아버지는 그만큼 빚 독촉에 시달렸걸랑. 아, 나무찌개 작대기며 하다못해 아궁지 쟤까지 퍼가는 놈들 아니란 말이요. 에이, 헝도 내가 왜 모르겠어. 그놈이 고리대를 놓아 두꺼비 파리채든 늘름늘름 모조리 먹어치운 걸 왜 몰라. 그때 헝네의 집을 웬만큼 괴롭혔어야지. 하기야 나란 놈들부터 토지를 겸병하여 토지 한 곳에 여러 잡놈들이 이 세금 저 세금으로 몽줄이 쓸어가 버리니. 도리가 말을 끊고는 먼 하늘만 바라보니 고미가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그리요, 니도 말이 맥히지.
지놈들은 그 새 받은 거로 주둥아리며 창자며 밑구멍까지 두루두루 호사만 하골랑 안 그러냐? 아, 그런데도 모자라 우덜 집에 와 좀 행패를 부렸냐고. 우리가 부쳐먹던 논 단마지기는 그때 저놈들 손에 으또타 말 햄미디 못하고 뺏긴 거란 말이요. 그래설라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추운 겨울날 홧김에 배짝 술을 자시고는 그만 그렇게 된 거거들랑. 까딱했으면 우리 엄니도 아버지 뒤를 따랐어. 안적 사신인 게 용하지 용해. 곰이형 알아들었으니 그만해요. 도리야 나도 옴니 암니 따지자면 니와 매 한 가지로 할 말이 많걸랑. 그ren께 인제 나도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깐두루 나를 말릴 생각일랑 말어. 잉? 나도 한다면 하는 놈이요. 고미는 손가락으로 둑을 가리키며 이를 앙다물었다. 해가 중천이 되도록 도리와 고미는 회의아비를 응징할 방법을 짬짬이 했다. 만약 일이 새알 꼽재기만큼이라도 틀어지는 날에는 어림샘쳐도 도리와 고미 두 목숨은 물론 그 동티가 꽃님이와 달님이까지 엮인다. 도리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도 소마소마하고 뒤숭숭하였다.